여 변호사님, 네. 17일 날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거의 지금 항소심이 막바지에 간 것 같아요. 곧 결심한다고. 원래는 24일 결심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하고 또 대북사업가 김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자 해갖고 24일 날은 그걸 하고 31일에 변론 종결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뭐 11월 말이나 12월 초 이번엔 빨리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이니까. 1심 결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주로 이화영 변호인 측에서 공세를 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증인이 나오면은 옛날 증언했던 것들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또 딴소리를 하는지 이걸 이제 보기 위해서 막 질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질의 내용은 주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하나는 검찰의 압박을 받아갖고 당신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는 것을 이렇게 압박을 이화영 부지사한테 가한 것 아니냐. 또 음주 파티를 벌였다는데 사실이냐. 뭐 그런 내용들이 주인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김성태 전 회장은 일관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재판이나 이번 재판에서의 증언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화영 측에서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혹 떼려다가 혹을 한 개 더 붙인 꼴이 될 정도로 그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이 아주 뭐 사실관계 예전에 이미 증언했으니까 그 정황에 관해서 뭐 술인가요? 그다음 짜장면인가 뭐 이런 문제 나올 때 그런 이야기 그게 말이 되냐? 우리가 국민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말 바꾸고 그다음 교도관이 뒤에 전부 다 쫙 서 있는데 술 어떻게 먹으면서 거기서 술을 먹는 그게 말이 되냐? 그거는 사실은 지금 그 이화영 변호인 측으로서는 김성태 전 회장이 그 어떤 허위 진술, 허위 증언을 했다는 걸 밝히지 않는 이상은 항소 기각이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 뭐 어차피 믿어봤자 본전이라는 생각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성태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주신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 1심에서는 검찰이 신문인데 검찰이 주신문, 변호인이 반대 신문인데 이번엔 반대로 됐죠.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조금이라도 어떤 그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또 말실수도 할 수 있고 전해오고 다른 증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성공이다 했는데 오히려 김성태 회장이 제가 지금 그 심리 상태를 증인의 심리 상태를 볼 때 어떤 이재명이나 어떤 그 이화영에 대해서 있죠. 극도의 배신감을 가지고 있다. 아주 열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살려고 김성태를 완전히 그냥 악마 또는 뭐 거짓말만 하는 사람 조폭 양아치로 몰아가지고 몰아가니까 자기가 베푼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고 형님으로 그렇게 뭐 20년인가를 떠받들었는데 모든 것을 자신과 쌍방울한테 떠넘겨버리니까 자기들 살려고 그랬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 김성태 회장도 좀 그런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이 주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하여튼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김성태 전 회장이 있죠. 사건의 중반부까지는 이재명, 이화영을 보호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막 저기 어딥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안 들어오고 그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최대한 보호해 줄라 했는데 근데 자기가 딱 밖에서 보니까 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자기가 모든 덤터기를 더 쓰게 생겼다. 그래서 했는데 들어와서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 진술을 그 보호해주겠다는 취지에서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 뒤집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게 김성태 씨가 한 말인가요? 그 이화영이가 이재명이는 뱀 같은 사람이라고. 뱀 같은 사람이라는 게 교활하다든가 아니면 그렇죠. 쏙쏙쏙 잘 빠져나간다. 그건 미꾸라지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뱀이랑 미꾸라지랑 비슷하게 생겼네 보니까. 교활한 사람을
흔히 뱀 같다고 그러잖아요. 저 시중에서 제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고 교수님 말씀도 아닌데 이재명 대표의 눈을 보고 뭐 그런 눈이다 하는 네. 그런 그 SNS인데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많이 나옵니다. 저는 사람의 인상이나 용모를 가지고 비난하는 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싶지만 이번에 그 김성태 씨가 그런 말 하니까 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2일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박상용 예, 검사. 예. 거기 나와서는 짜장면 시켜달라면 짜장면 시켜주고 설렁탕 시켜달라면 설렁탕 시켜주고 연어 시켜달라면 연어 시켜주고 거기서 이 진술 세미나를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데려다 놓고 말이 안 맞으면 다시 하고 그걸 이제 세미나라고 자기들은 표현을 하더구만요. 이화영이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검찰의 뜻대로 이렇게 말을 맞춰가지고 이재명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한테 뒤집어 씌웠다. 그렇게 아주 그냥 떳떳하게 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이화영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이화영이가. 예, 예. 그리고 판사는 그럼 뭐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아니 거기서 식사를 시켜줬다는 건 있죠. 수사가 길어지면 식사 시켜줍니다. 음. 왜냐하면 본래는 교도관들이 데리고 가서 뭐 먹이든지 본래 굶어요. 예. 그래서 재판 오전에는 제가 재판할 때도 11시 반쯤 끝내주면 교도관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 가서 가서 밥을 먹을 수 밥을 있으니까. 먹으니까. 그런데 그 수원에서 예, 했죠. 수원에서 했죠. 뭐 하여튼 그 거리가 있으니까 네. 온 김에 그대로 진술 다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술이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네. 짜장면은 있을 수 짜장면, 있겠네요. 또 그 아니 점심은 먹여야 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오후에도 계속 조사하려면. 검사들이 많이 국밥을 많이 시켜줬어요. 아, 순두부찌개 이런 거. 아, 예. 그래가지고 검사하고 사실 같이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검사도 수사가 오래되면 친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화영 그 저번에 청문회 나와서 그거는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이 한테 거짓말 대회를 열어준 거고요. 근데 거기서 우리 솔직히 말해 봅시다. 검사가 있죠. 상대방이 누굽니까? 제1야당의 그 거대 야당의 대표고 나 그 사람이 가장 측근하고 수사하면서 무슨 거짓말 하도록 막 협박하고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또 변호인이 입회를 하니까요. 입회를 하잖아요. 예, 그 요새는요 일반 잡범도 있죠. 검사가 그렇게 못해요. 예. 그런 정도로 세상이 변했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김민석 의원이 그 독재 시대 때 검찰에 그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불러와가지고 예. 자기들 주장을 하려는데 이화영 여기도 똑같다는 거죠. 옛날에 검사들이 그냥 잡범들 막 으르고 겁주고 이런 걸 했던 걸 두드러 갖다가 패기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갖다가 그 국민들한테 보는 앞에서 야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야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요새 국민들 중에는 의식이 있는 분들 누가 믿겠습니까? 특히 어제 증인신문에서도 그동안 이화영 측이나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게 그 이재명 방북비 300만 불 중에 네. 70만 불은 2019년이죠.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아태 평화국제회의 때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 리호남한테 주었다 했는데 리호남이 필리핀에 들어온 어떤 흔적도 없다. 그러니까 리호남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어떤 그 여권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그걸 가지고 이게 거짓이다 하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어제 김성태는 그날 저녁에 식사 마친 뒤에 호텔 숙소로 리호남이 찾아와서 둘이 만났다는 것을 예. 전에도 뭐 증언을 했습니다만 아주 리얼하게 예, 소상하게. 자기가 경험하고 본 것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증언을 한 모양이에요. 예. 증언이라는 게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성태가 워낙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영상을 틀어서 본 듯이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저쪽도 꼼짝을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판사들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증언의 신빙성을 볼 때는 어떤 구체성을 봅니다. 네. 거짓말 할 때는 구체성이 없어요. 자기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있어야 돼요. 경험과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 방에 뭐 책상이 어느 쪽으로 놓여 있고 그다음 침대가 뭐 더블 베드인지 뭐 이런 거 이런 걸 쭉쭉 이야기하면 판사들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화영 측에서 김성태를 새로 불러가지고 어떤 진술 번복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혹을 떼려다 혹 붙였다는 게 바로 이런 거고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화영 변호인 측의 전략은 완전 실패다. 오히려 판사의 심정을 더 굳게 해주는 효과만 나왔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그러네요. 검찰에서 이렇게 반대 신문을 하려고 하려고 하니까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는 것 네, 같다. 뭐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김성태도 이화영이가 검찰의 압박 뭐 거기서 회유당했다는데 오히려 탁자 쾅쾅 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조사받았다. 우리 같은 사람 가서 이렇게 쫄아가고 네. 있었는데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혀 의미 없는 예. 그런 증인신문을 한 것이다. 답답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지금 이화영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재명입니다. 네. 거기에 대북 송금이란 건 그 중심은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 광복위에서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의 어떤 재판이 11월 말이라든가 이 12월 초에 나오면은 그때부터 아마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하는 이재명 1심도 그 무렵에 시작이 될 건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미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항소심에서 결론이 난 것, 거기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들은 제외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항소심 그 내용을 그대로 이 1심 법원은 인용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신진우 부장으로서는 자기는 뭐 이화영에 대해 유죄 판결 다 내렸지만은 예. 그게 만일 항소심에서 만약에 뒤집어진다면은 자기가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자기의 그 어떤 판단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렇지만 항소심에서 이거는 이 사건은 있죠. 법리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인정 문제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이 되든지 뭐 형은 변경될 수 있으면 그걸 파기라 그럽니다. 예. 형이 조금만 변경돼도 유죄는 유죄더라도 뭐 유죄더라도 그냥 형만 조금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정도에 그친다면은 이 대법원에 가더라도 그렇게 뭐 법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으니까 대법원 확정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전제로 할 때 신진우 부장은 항소심 결론을 제일 지금 중요시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 항소심이 의외로 제가 볼 때는 의외로 재판 진행이 좀 빠르고 사실은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증인신문 더 할 거 없어요. 1심에서 신진우 부장이 다 했지 않습니까? 몇 년간 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 김성태 증인 이런 사람도 하도 그쪽에서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술이 뭐 왜 1심 결론 나기 막 그 근방에 뭐 술 먹이고 뭐 그런 진술을 하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안 받아줄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받아준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객관적 사실은 다 확인됐고 하는 게 그래서 그 빨리 끝나면 신진호 부장으로서 더 이상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또 수를 쓰는 게 신진우를 탄핵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재판 그 장소를 서울로 옮겨달라. 또 재판부로 옮겨 다 기각이 되고 다 기각되니까. 거부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방법은 신진우를 탄핵해 버려야 한다. 그래가지고 개딸들이 지금 총동원돼 갖고 벌써 탄핵 서명이 10만 4천 명인가 5천 명이 이미 탄핵 서명을 했어요. 검사에 대한 탄핵 하고 신진우 부장에 대한 거는 조금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좀 다르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신진우 부장 판사를 화나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탄핵도 안 되면서. 뭐 신진우 부장은 이제 그 달관이 경제에 올랐을 겁니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공격도 받았을 거고요. 지금 뭐 공격 정도가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요. 문자 폭탄이다. 뭐 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 신진우 부장이라고 자기가 있던 유죄 판결 내리고 했을 때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진우 부장 뭐 얼굴도 모르고 그 전혀 저하고 개인적인 관계 없습니다만은 이 재판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 좀 강단이 있는 판사 같아요. 예, 강단 있는 강단이 없으면 이런 재판 강규태 같이 사표 내고 나가지.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리지. 근데 신진우 부장이 쭉 하는 걸 보니까 강단이 있어서 판사들은 있죠. 그 이재명이나 이 판사를 안 지내놓으니까 판사들을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 판사들은 이런 외압이 있을 때 더 강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사들은 자기 인사권을 정치권이 쥐고 있으니까 예. 엎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판사들은 있죠. 저도 그랬는데 국회의원들이 저도 판사 때 무슨
약간의 부탁 오고 이랬거든요. 예. 그때 더 기분 나빠지더라고요. 예. 그건 부탁에 불과했어요. 우리 지역구 민인데 조금 예. 잘해달라. 이 양반이 이게 국회의원이라고 이게 그 판사를 어떻게 보냐 할 정도인데, 그래서 판사들 마음을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은 너무나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히려 신진우 부장판사가 더 강하게 예. 이 재판을 아니 일부러 더 끌어갈 강하게는 안 가겠지만 전혀 흔들림 없이 갈 것이다. 흔들림 없이 예, 갈 것 더 같습니다. 강하게 판사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더 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얕게 이렇게 재판을 하려고 했으면 아, 그렇죠. 이화영 예. 아니 이화영 재판 안 하고 지난 2월에 그래요. 인사태 인사이동- 가버렸을 것 아닙니까? 그럼 대법원장도 원칙이 그런데 어쩔 수 없다. 뭐 가겠다고 해가지고, 하면 방법이 없는 안 거 그러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태업을 할 수 있거든요. 예. 판사들이 음. 자기 하기 싫은 건 나 이제 인사이동 철되고 가야 되는데 계속 하라 그러면 뭐 기일 계속 연기 변경. 그러게. 어. 어쨌든 이재명이가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아, 그 저승사자한테 걸린 것 같아요. 예.